안녕하세요. 포커스 경남 백유리입니다. 우리에게 안중근이라는 이름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위대한 의사이자 또 정의와 평화를 상징하는 위인으로 늘 가슴 깊이 남아있죠.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인 만큼 그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는 여전히 알 수가 없는데요. 오늘 이 시간 안중근 의사 찾기 한중민간상설위원회 이사장이자 전 국가보훈처장을 지낸 황기철 이사장과 함께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함께 안중근 의사 유해 찾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참 이게 오래된 의제죠. 올해로 이제 순국하신 지가 115주기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계기로 또 언제부터 이 유해 발굴에 함께하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 안중근 의사 유해를 발굴하는 것은 찾는 일은 저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들 모두의 그 염원입니다. 저는 2021년도 국가보훈처장 때 카자흐스탄에 가서 홍범도 장군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안중근 의사님도 꼭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당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니까 또 한중 관계가 윤석열 정부 때 좋지 않아서 중국과의 접촉이 여러 가지 제한되어서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우리 민간인들이 나서 가지고 빨리 정부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좀 해서 진전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동안 참 대내외적으로 유해 발굴에 있어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사장으로 계신 안중근 의사 찾기 한중민간상설위원회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인지도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저희 그 한중민간상설위원회는 한국과 중국의 민간인들 그리고 2008년도 당시에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을 그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약 한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2023년 9월에 발족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많은 어떤 그런 자료들과 의견들을 공유를 했고 또 두 차례에 걸쳐서 세미나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한국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국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많은 그 의견들이 오가고 해서 성과가 있었고요. 이번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그간의 여러 가지 오고 간 의견들과 그리고 학술회의 때 나왔던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책으로 그렇게 발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2008년에 있었던 유해 발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면 좋을 텐데 2008년 당시에 이제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 사업을 했고 또 중국 정부가 협조를 하긴 했지만 당시에 성과가 없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참 좋은 기회였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이제 원인은 뭐냐 하면 위치 선정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 위치 선정이 잘못됐는데 결국 뭐 한중 간에 함께 발굴을 해보니까 생활 쓰레기만 나왔고 나머지는 그렇게 찾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왜 그랬을까 하고 제가 중국 가서 현지를 확인해 보니까 그곳이 전부 다 황토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산이더라고요. 경사도 가파르고 실제 제가 국립묘지도 관리해보고 했었는데 묘지는 황토로 잘 쓰지를 않습니다. 않고 또 더더욱이 그곳이 보니까 일본의 간수들 관사 바로 옆이 돼서 아마 이건 정말로 부족한데 그 판단이 잘못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올해가 또 광복 80주년인 만큼 국가보훈부에서 다시 한번 이제 유해 발굴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네네. 이 한중민간상설위원회도 이제 이 사업에 함께 하는 거죠? 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참 정부에서 전혀 뭐 나서지 않고 올해가 80주년이 굉장히 의미 있는 해인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꼭 정부가 좀 나서는 데 있어서 민관이 함께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국가본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니까 국가본부에서 올해 업무보고에다 정부 업무보고에다 그걸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올해 4월부터 참여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공하고 앞으로 또 그런
활동에 협력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네, 현재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있을 거라고 좀 유력하게 추정되는 곳이 옛 중국의 리순 감옥 터원.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에 있는 둥산포라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현재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사실 저는 그곳에 안중근 의사가 계실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곳이 기록에 의하는 것 같으면 류순 감옥묘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감옥묘지는 그 동산파밖에 없고요. 그 동산파에서 실제 발굴 작업을 해보니까 중국인들 옛날에 그 당시에 처형당했던 사람들이 많이 발굴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했고 이제 지형적으로 제가 또 보니까 그곳은 마사토로 되어 있어가지고 경사가 완만하고 해서 묘지를 숲기에는 아주 적합했고 중국 사람들도 이구동성으로 다 그곳이 리순 감옥묘지고 또 거기에 중국이나 한국이나 그 당시에 사형 당하셨던 분들이 다 매장돼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좀 발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이곳이 이제 중국이다 보니까 중국 정부의 어떤 협조가 필수적일 것 같은데 현재 뭐 한중 관계로 봐서는 협조가 가능할 거라고 좀 수월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지금 이제 아무래도 저는 뭐 한중 관계가 지금까지 나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유해를 찾는 일이 좀 어려웠는데 사실 정부 간에 합의만 하면 그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새 정부가 출발하면 우선 한중 간에 어떤 그런 접점을 찾아서 특사도 보내고 또 유해 발굴을 하는 데 있어서 노력한다면 그건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위치까지 다 중국과 합의해가지고 협조해서 다 정해놓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발굴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미 중국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예. 민간인이지만. 예. 네. 근데 이 중국과의 협조도 중요한 만큼 일본과의 협조도 중요하다고. 예, 당연합니다. 사실 일본에 저희들은 분명히 기록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예. 그 당시에 공식적인 기록도 있지만은 거기에 있었던 종사했던 사람들이나 또 그 자손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기록을 남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본이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이해서 반드시 한국에게 그걸 밝혀야 되고 또 협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이 협조해야만이 한일 관계의 미래와 그리고 다시 새로운 차원에서 더 공고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긴밀해지고 예. 공고히 됩니다. 그럼 이게 구체적인 사료가 있어야 발굴 작업이 가능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구체적인 자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손옥기 안의사 사형 보고서에 의하는 것 같으면 그 류순 감옥묘지에 매장을 했다. 10시 15분에 떠나서 1시경에, 오후 1시경에 매장을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게 돼. 그게 이제 그 기록이 전부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뭐 중국이나 저희들이 또 아니면 당시 신문에 났던 어떤 그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또 현지에 가서 보고 또 거기서 발굴도 해보고 한 그런 실적만 가지고도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정확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또 노력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방법이라고. 결국에는 이제 한중일 3국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이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어떤 반응이랄까요? 이런 건 어떨까요? 일본 정부는 2008년도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를. 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가진 게 없다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는데요. 아마 그건 뭐 일본 측의 어떤 일관된 그런 이야기인데 아마 그건 뭐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정말 없는 건지 아니면 있고도 또 한일 관계에 어떤 그런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또 거부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지만은 제가 올해 4월 달에 일본
사사카와 재단이라는 곳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예. 돼 있습니다. 거기가 극우 단체인데 그곳에 가서 일본 중의원, 참의원도 만나고 거기 재단 관계자 그리고 예비역 장성분들도 뵙게 돼 있었는데 만나면 뭐 여러 가지 한일 관계도 이야기하지만은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에 대해서 일본이 적극 협조해야만이 한일 관계의 미래가 있다. 그리고 더 우리가 공고히 그런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요청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기가 돼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잠깐 언급하셨지만 또 올해가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이 앞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도 말씀 들어보고 싶은데요. 사실 뭐 우리가 볼 때 안중근 의사는 동양 평화론자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이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 위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일본이 정말로 과거에 어떤 그런 반성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의 관계는 이웃 관계는 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역사를 부정하거나 또는 비협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온다면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좀 더뎌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올해 이제 10월 말이죠. 경주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가 또 예정이 돼 있는데 아마도 이제 이 에이펙 정상회의가 한중일 3국의 협력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중일 다 그 수뇌부들이 이제 오시기 때문에 그때 정말로 그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해서 합의가 된다면 에이펙 전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어떤 번영뿐만 아니라 어떤 평화적인 앞으로 미래를 나아가는 큰 디딤돌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일본도 중국도 이 부분에 한국과 잘 협조해서 그 문제를 한국 국민들이 바라는 그 염원을 꼭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그 일본 방문 예정은 지금 취소가 연기가 됐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처음에 이제 어떻게 그렇게 좀 초청을 받게 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뭐 일본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을 때 외교 안보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하는 그런 궁금함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그 분야에 있어서 많은 또 관심과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또 그리고 나름대로 또 나라를 위해서 한일 관계를 위해서 그런 보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본이 원해서 초청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또 군사적인 부분도 있겠죠. 군사적인 부분도 한일 관계의 미래에 군사적인 관계가 어떻게 또 설정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는 한미일 체제로 해서 아주 윤석열 정부 때 공고하게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결국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건데 그런 이유로 해서 초청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관련해서 정부 차원도 그렇고 또 민간 차원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안중근 의사께서 그 하얼빈 공원에 묻었다가 국권이 회복되면 우리 고국으로 옮겨달라 한 그런 안중근 의사 유언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건 참 가슴이 항상 저희들이 품고 있어야 될 문제고 그렇게 또 반드시 유해를 모시고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시민단체나 뭐 국민들 모두가 다 또 정부도 힘을 합쳐서 꼭 올해는 광복 80주년에 안중근 의사를 우리 고국으로 모시고 와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보다 더 희망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도 광복 80주년인 만큼 좀 의미 있는 성과가 있기를 같이 바라보고요. 네. 또 이사장님 모시고 이제 국가 안보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최근에 중국이 서해 PMZ 안에 그 대형 구조물 설치하면서 좀 논란이 됐었죠. 중국 측에서는 뭐 연어 양식장이다 이렇게 해명을 그렇죠. 했지만 보시기에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라고 좀 보세요? 중국 측에서는 그게 양식 시설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도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그 크기라든지 형태라든지 볼 때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의심을 사기 충분하고요. 그리고 잠정 조치 구역 내에서는 어업 활동 행위 외에는 또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야기를 시키는 것은 결국 한중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한중 그 공동위원회에서 보다 긴밀한 어떤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문제로 인해서 양국 간의 어떤 군사적인 충돌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 가지 긴장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근데 이 PMZ 안에 이런 구조물을 설치하는 게 국제법상 이게 위배되거나 그런 점은 없을까요? 제가 여러 가지 제가 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관련된 지식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 언론에 나온 거 보면 지금 현재 그 상태 가지고는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제 다만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어떤 우리가 조사나 또는 감시 활동이 필요한데 거기에서는 추후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또 최근 미군 국방부 내부 지침이 공개가 되면서 이제 주한미군 재배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이제 중국과 대만 사이의 갈등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그 주한미군의 규모가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좀 우리 안보에 어떤 공백이 생길지 우리 군이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을지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예, 사실은 그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어떤 여러 가지 결정들을 보면 반드시 전략적 우리가 유연성에 대해서는 관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국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동맹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힘을 갖는 것, 자각 능력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한 어떤 또 힘이 있어야 동맹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다만 이 과정에서 북한의 어떤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가 억제력을 재래식 무기이지만은 억제력을 그렇게 강화해야 되고 전쟁 양상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군의 구조라든지 전술이라든지 또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을 해 나가야 더욱더 강한 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전시에 작전 통제권을 가져오면서 더욱더 우리가 우리 방해에 대해서 보다 책임성 있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포커스 경남 나와주셔서 안중근 인사 유해 발굴부터 이제 국가 안보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방송 통해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들어볼게요.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고 또 12.3 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혼란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걸 극복하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빨리 고국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또 함께 통합하고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중근 의사 찾기 한중민간상설위원회 이사장이자 전 국가보훈처장을 지낸 황기철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